자, 윤소연 씨가 준비하셨죠?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천태만상 1위 랭커 윤수현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마스크를 사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일까요? 영상 보십시오. 취재를 마칠 때쯤 인근에 서 있던 한 남성이 확진자인데 마스크도 못 구했다고 혼잣말을 해 취재진이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아침에 전화 왔더라고. 전주지 확진자인데 꼼짝들하고 들어앉아 있으라는데 마스크는 사러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죠? 아예 확진 판정 받으시면 집 밖으로 나오시면 안 돼요. 전염이 되시잖아요. 들어와야 돼요. 나오시면 안 돼요. 야,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박광식 기자님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대구에서 취재 기자가 내려갔는데요. 거기서 이제 마스크 수급 현장을 갖다 취재를 하다가 겪은 일입니다. 실제로 그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줄 서서 기다리는 분들 옆에서 누군가가 나 확진자인데 마스크도 안 팔고 말이야 이런 혼잣말을 하는 걸 이제 취재 기자가 들은 겁니다. 얼핏. 그래서 믿기지가 않아서 좀 거리를 두고서 확인을 한 거죠. 근데 진짜 확진자라면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기자가 경찰에다가 신고를 했고 정말 맞는지 아닌지 확진자를 확인해 보니까 정말 확진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소방서에 연락을 하고 119에 연락을 해서 이제 강제 입원 조치를 시키고 그날 이제 이 뉴스가 상당히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것으로 지금 기억합니다. 예. 저 기자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나오면 안 돼요. 아주 사정을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야, 진짜 어이가 없네. 그 기자도 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갔고요. 이게 뭐야? 예, 그리고 나서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검사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아까 보니까 화면에 보니까 마스크를 이렇게 착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지방 어딘가에서는 말입니다. 이 업소를 운영하는 이 사장이 자가격리 그 명령을 받았는데 영업을 했어요. 자가격리 그 명령을 받고도 이 업소를 운영을 했어.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말이 돼요? 법적으로 당연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지금 감염법 예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일명 코로나 3법이라고 해서 요새 개정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좀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그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었는데 강화되면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됐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혹시 그런 거 어떤가요? 약간 일부러 거짓말 치는 사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막 열이 나는데 열 나는 거 알아요. 근데 열 안 난다. 막 거짓말하고. 얼마 전에 중국 갔다 왔는데 나 중국 안 다녀왔는데 막 거짓말 막 속이고. 그리고 진료 막 해주려고 하는데 나 진료 필요 없다. 나 괜찮다. 일부러 괜찮은 척 거짓말하는 사람 이런 거 어떻게 이제 역학조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감염병이 걸렸는지 감염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거짓 진술하는 경우도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예, 그렇죠. 제대로 얘기를 안 하고 거짓말했다. 이런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좀 더 강화가 돼 있습니다. 처벌이 더 강합니다. 최근에 생긴 법들인 건가요? 좀 원래는 있었는데 좀 강화된 면이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정식 명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네, 아유 법령 이름 왜 이렇게 어려워요? 나 검사 안 받아요. 막 이렇게 거부하는 거는 무슨 법으로 처벌해요? 그게 바로 그 법입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적절한 조치는 잘 이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코로나19에 관한 천태만상 뉴스 계속 듣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속보입니다. 요즘 마스크 사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인데요. 그런데 인터넷상에서는 수상한 마스크 판매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 보시지요. 마스크를 두고 사기 행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사재기에 판매 사기까지. 온라인에서는 마스크 판매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폭증하는 마스크 수요를 노리고 15배에 이르는 가격 폭리를 취한 아버지의 아들이 적발됐습니다. 한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는 기존 주문을 모두 취소하고 유통업체 단 한 곳에 마스크를 독점 공급했습니다. 이 유통업체의 대표는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수량은 350만 장, 납품가는 장당 300원으로 줬는데 아들은 최대 4,500원에 소비자에게 팔았습니다. 대금은 차명 계좌 등으로 빼돌렸다는 게 국세청 판단입니다.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이게 마스크 대란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요. 크리스 많이 화났어요. 정말 화가 났어요. 아니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대한민국 사는 사람으로서 이런 사기치면 정말 화가 나고요. 아니 우리 친구들도 그래요. 막 마스크 주문했는데
벽돌로 온 경우도 있고요. 벽돌이 와요? 이상한 물건. 막 거기 택배 박스 있죠? 그러니까 엉뚱한 물건이 오는 거죠. 예상치 못한 거 나와가지고 그거 막 온 경우도 있어요. 이거 보시오. 과자를 보낸 거예요. 말도 안 돼. 진짜 마스크 판다고 해놓고 그냥 거짓말 치는 거예요. 사기 치는 거예요. 변호사님 오히려 이렇게 어려울 때 이런 불법 행위가 많이 일어나네요. 그러게요. 네. 참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우선은 이걸 이제 사재기라고 보통 표현하는 걸 매점매석, 이 경우에는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 경우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형법상의 부당이득죄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는 이것도 처벌하게 돼 있는데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다 범죄가 될 수 있으니까 욕심을 내지 말고 함께 다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이 약사님들은 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실까 싶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늘부터 오부제가 시행이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만 해도요 마스크를 다른 약국에서 이미 구입하셔가지고 비닐봉지 이렇게 들고 오셔가지고 또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오부제가 시행이 되니까 아마 그런 일들이 많이 줄어들 거고 또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분들이 쓸 수 있도록 좀 양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뭐 집에 어느 정도 물량이 확보돼 있으면 꼭 필요한 분들에게 가도록 조금 맞아요. 네 구입을 좀 늦춰주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정말 이 어려울 때 많은 분들이 봉사활동도 해주시고 기부도 또 많이 해주시고 참 우리 국민들에게 힘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틈틈이 아주 그냥 제 이 혈압을 높이는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보면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이거를 딱 만들어 왔는데요. 신종 코로나 비상인데 상담받고서 뻥이야. 철없는 1399 장난 전화. 장난 전화? 1339에 장난 전화를 해요? 이 장난 전화를 해서 나 좀 데려와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입수를 했어요. 이거 혈압 오르더라고. 이게 참. 운전 중인 보건소 직원에게 침 뱉은 20대 여성 확진자. 확진자인데 침 뱉어요? 이 확진자가 정말 자기를 보호해서 데리고 가는. 아니 정말 변호사님 이게 짜증나서 정말. 국민들이 흥분할 만한 일이 맞습니다. 아닌가 싶어요. 저도 저 기사를 보고 되게 흥분했었는데요. 저 1339 상담 직원한테 저기 그 장난 전화를 건 거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지금 본인이 이제 감염됐다고 하면서 장난 전화를 걸면 실제 진짜로 감염된 사람의 그 상담 업무가 지금 방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래서 업무방해죄 성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저기 또 이제 보건소 직원에게 침을 뱉은 이 행위는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건 더 큰 행위일 수 있겠는데요. 이게 보건소 직원은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무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죄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처벌이 엄하게 된데 더더군다나 만약에 보건소 직원이 확진을 받았다. 이 경우에는 더 처벌이 커집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중상해죄라고 해서 이제 생명의 위협까지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1년 이상 10년 이하 벌금형도 없어요. 무조건 징역형만 가능합니다. 또 다른 피해를 낼 수 있으니까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뭐 그 사람한테 전염을 시키는 거잖아요. 제가 이용식 선생님한테 전염을 그냥 강제로 시켜버린 건데 이건 그 정도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은데요. 형량을 더 높여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저분도 예를 들어서 그 보건소 직원이 지금 누구의 아빠일 수도 있고 누구의 엄마일 수도 있고 가족들이 지금 어렵게 그냥 힘들게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감염을 시켜서 일을 못하게 하고 이거 정말 엄청난 범죄인데. 이건 처벌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이건 같이 이 호흡을 하고 산다는 게 정말 이건 속상합니다. 아 정말 참. 또 박 오르네 기자님 이거. 현장에서 이렇게 보시면 좀 속상한 부분도 많으시죠? 네, 이런 얘기 들으면 사실은 지금 시민협조가 가장 중요할 때인데요. 시민들 중에서 이게 아마 소수일 겁니다. 소수가 이렇게 일으키는 이런 파장들이 정말 다수가 그런 것처럼 또 오도가 되기도 하고요. 정말 많은 이런 방역 활동을 져야 하기 때문에 정말 지양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시민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시민의 품격을 지켜주고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울러 훈훈한 뉴스도 있습니다. 모든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간 보내고 있을 때 건물주들이 월세를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일도 있지요. 하지만 아울러 법적 분쟁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시청자 한 분을 연결해서 상담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3월, 4월,
5월 결혼식 시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에 정말 새로운 출발을 하는 멋진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 너무나 많이 속상하신 분들이 많으시다 그래요. 예비 신부 한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예비 신부 김민정 씨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